의료기술의 발달로 기대수명이 많이 늘어났죠. 기대수명이 늘어난 점은 환영할 일이지만 기대수명이 늘어난 만큼 노후대책마저 불안정하여 정신적으로 불안해하고 우울증이나 치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수명이 연장되긴 했지만 치매 환자는 연평균 약 11%씩 증가하고 있다고 해요. 그만큼 우울증이나 치매에 쓰는 의료비용도 늘어나고 있죠. 오늘은 뇌 건강과 치매에 절대적으로 피해야 할 음식과 습관들을 알려드릴게요. 지금 나이가 어리고 우울증이 없다고 내 이야기가 아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 오늘 영상 뻔한 얘기 아니니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장이 건강해야 뇌가 건강하다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20여 년 전부터 장의 비밀을 알아내기 위해 현재까지도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다양한 연구와 시험을 통해 장은 감정상태, 수명, 뇌질환 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들이 밝혀지고 있어요. 장은 뇌가 명령하지 않아도 스스로 운동하고 흡수, 배설 작용도 알아서 합니다. 우리 몸의 모든 기관 중에서 장은 완전히 독립적인 신경계를 진화시킨 유일한 기관이고, 이 때문에 제2의 뇌라고 불립니다. 뇌 속의 미주신경을 포함한 자율신경계가 장까지 연결돼 있어서 장내 미생물이 생산하는 대사물이나 신경 전달 물질에 반응하여 뇌 기능을 조정한다고 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나 소화장애를 일으킬 때 머리가 아픈 것도 이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장신경계에 있는 신경세포들은 과학자들도 놀랄 만큼 뇌와 유사하게 작동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은 우리의 정신건강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세로토닌이 부족하면 우울증, 불면증을 유발하는데요. 신경 전달 물질인 세로토닌의 95%가 장에서 만들어집니다. 연구원들은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당뇨병과 대사질환, 우울증, 치매와 같은 정신질환을 치료하는데 장신경계 연구가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사람의 뇌와 혈관은 아주 작은 분자들만 통과할 수 있도록 형성되어 각종 독성 물질을 막는 뇌혈관 장벽이 있는데요. 장에도 비슷한 보호막이 있어요. 이 보호막이 잘못되어 세균 독소들이 들어오는 것을 장누수 증후군이라고 하는데요. 이 장내벽 보호막이 무너지면 뇌혈관 장벽도 무너진다고 합니다. 치매나 파킨슨 환자들은 장내 보호막도 무너져 있다고 해요. 이 보호막을 무너지게 하는 원인이 뭐가 있을까요? 바로 글루텐입니다. 각종 탄수화물, 곡물들 조심하셔야 해요. 인체는 밀이나 호밀, 보리에서 발견되는 글루텐 단백질을 완전히 소화시킬 수 있는 효소가 없어서 염증이 심해지는데요. 소화되지 않은 글루텐 단백질은 장관세포의 간격을 벌리면서 혈액 내에 세균이 침투하는 것을 쉽게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되면 장누수를 유발하고 뇌누수도 발생하여 치매, 파킨슨, 다발성 경화 등에도 취약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유를 마시면 우유 단백질이 분해되면서 소화가 덜 된 단백질들이 만들어지는데요. 이 단백질은 장의 염증을 일으키고 장누수를 유발합니다. 글루텐이나 우유 단백질은 자폐증, 조현병과 같은 정신질환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어린아이들에게는 우유가 칼슘이 풍부하다는 이유로 더 많이 챙기시죠. 영유아 뇌발달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한 번쯤 생각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아침에 시간이 없으시다고 우유에 시리얼 드시는 건 최악의 아침 식사입니다. 많은 연구 결과를 간단히 정리하면 알츠하이머나 파킨슨병은 뇌에서 발생하지만 시작은 장에서부터라는 것입니다. 건강한 뇌는 장에서 시작됩니다. 건강하신 분들도 가급적이면 이런 음식을 조금만 드시는 게 질병 예방하시는 데 좋겠습니다. 부지런한 분들 잠 줄여서 많은 일들 하시죠. 열심히 살고 있는 것 같아 뿌듯하실 텐데요. 근데 이렇게 부지런함이 뇌 건강에는 좋지 않다고 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잠을 줄이면 뇌 건강에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음 내용은 뇌와 수면에 관한 수많은 연구 결과 중 하나예요. 생쥐를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 낮 시간 동안 뇌에 축적된 독소가 잠자는 시간 동안 제거될 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번 연구에서 연구자들은 알츠하이머 질환과 관련이 있는 단백질인 베타 아밀로이드를 생쥐에 주사하고 생쥐가 수면 중이거나 깨어있을 때 그 독소가 얼마나 오래 지속되는지 측정했습니다. 그 결과 베타 아밀로이드 독소는 생쥐가 수면을 취할 때 더 빨리 사라졌다고 해요. 또 한 연구에 따르면 밤을 꼬박 새운 사람은 잠을 푹 잔 사람에 비해 다음날 뇌의 베타 아밀로이드가 5%가량 증가한다고 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이렇게 증가하는데 수면 부족이 수년간 지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치매 위험도 그만큼 증가하는 것입니다. 그동안의 뇌세포는 수많은 정보를 처리합니다.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고 팽창되어 있습니다. 낮에는 많이 바빠서 노폐물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 거죠.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은 뇌에서 독소를 배출하고 중요한 기억을 저장하는 작용을 합니다. 잠은 뇌와 몸이 재기능을 하는데 필수적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인의 뇌에서는 새로운 신경세포가 생겨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요. 뇌는 성장기 동안 만들어져 20살 무렵에 완성되고 그 이후부터는 퇴화한다고 알고 계시죠? 그러나 뇌는 성인이 된 뒤에도 여전히 성장한다는 사실들이 다양한 연구를 통해 밝혀지고 있습니다. 성인의 뇌도 환경에 따라 사용하기에 따라 계속 변해간다고 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배울 때마다 무언가를 할 때마다 뇌는 조금씩 변형이 됩니다. 긍정적으로 생각만 바꾸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건강해지고 바뀔 수 있습니다. 물론 생각하는 것만으로 모든 것을 바꿀 수는 없고 환경 제약이 분명 존재하지만 환경이 불리하더라도 같은 조건의 사람들보다 학업 성취도도 높아진다고 합니다. 아무리 나이를 먹어도 사람은 변할 수 있습니다. 1979년 엘렌 랭어의 시계 거꾸로 돌리기 연구라는 실험이 있었습니다. 실험 대상은 서 있는 것조차 힘들어 보이는 얼굴에 검버섯이 가득한 70대 후반에서 80대 초반 남성들이었습니다. 20년 전 모습으로 꾸며진 집에서 약 일주일 정도 생활하는 것입니다. 이 실험의 규칙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20년 전인 1959년이 현재인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실제 그 당시의 모습으로 지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TV에서도 1959년도에 방영했던 영화와 뉴스를 틀어줬습니다. 둘째는 청소, 설거지 등 집안일을 직접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실험이 끝나고 청력과 기억력이 향상되었고 대부분 좋은 의미로 체중이 1.5kg 늘어났으며 악력도 현저히 향상되었습니다. 수많은 측정 결과에서 실험군은 관절 유연성과 손가락 길이, 손놀림이 월등히 나아졌으며 자세도 좋아졌다고 해요. 실험이 끝난 후 참가자들의 신체 나이가 50대 수준으로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무엇이 우리를 늙게 하는 것일까요? 우리의 사고방식이 우리가 어떻게 늙어갈지를 결정합니다. 신체적 한계를 만들지 말고 미래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늙지 않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한 긍정적인 마음가짐의 신호탄이 되었으면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